화장품 용기, 캡, 바틀, 컵에 대한 매핑 소스를 정확하게 찾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한 다음에 라이팅도 다시 세부적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파티클을 적용하는 것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재질 편집기를 열고요. 자, 그러면 스포이드로 이 화장품 캡을 클릭하면 나타납니다. 다시 스포이드로 바틀도 클릭해 보면 이렇게 바틀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도자기 컵에 적용할 것이고, 자, 보면 이제 하나하나 블렌드도 있고, 자, 요거는 캡이죠. 캡. 자, 좀 이렇게 배치를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 자리로 이렇게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블렌드고요. 이게 좀 제대로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반사도 적용이 됐고, 네, 마스크도 적용이 됐고, 네, 이렇게 돼서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바로 도자기 부분인데요. 자, 도자기의 디퓨즈를 저는 제너럴 비트맵으로 가져가서, 네,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컵입니다. 이 컵을 저는 적용을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고요. 자, 이 이미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컵에다가 다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 컵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자, 뷰포텍스 보고 싶으면 클릭해 주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씩 회전시켜서 좀 더 적절하게 잘 보이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로테이션은 이렇게 회전을 해서 좀 자연스럽게 디스플레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재질 편집기로 가겠습니다. 자, 이 컵 더블 클릭하고요. 이것도 저는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자, 애니스토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50에 저도 이것은 90으로 이렇게 광택이 좀 강하게 처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HDRI 소스를 같은 걸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리플렉션에 이렇게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요. 자, 리플렉션 값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좀 낮춰줘야 됩니다. 5 정도로 낮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컵도 이미지가 보이고 모두 소스들이 다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투명 용기를 조금 더 덜 투명하게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캡 색상도 조금 더 채도를 살려 보겠습니다. 너무 어둡게 나와서요. 자, 그러면 재질 편집기에 들어가서, 자, 요 부분이 캡입니다. 캡이고 요게 이미지고요. 캡 이미지 이런 색상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좀 밝게 저는 하고 싶은데요. 자, 이것을 더블 클릭하면 아웃풋에 가서, 자, 여기 보면 Enable Color 맵이 있습니다. 여기서 RGB로 가서 이 부분을 키를 하나 만들고, 자, 이동 툴로 약간 위로 올려주면 좀 이렇게 밝게 나타날 겁니다. 네, 이렇게 좀 훨씬 더 밝아졌죠. 네,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더 밝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플렉션 쪽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리플렉션이 5인데, 자, 리플렉션 좀 더 살려 보겠습니다. 저는 8 정도로 해서 반사가 좀 더 일어나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 범퍼는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만 일어나게 했습니다. 자, 리플렉션 같은 이미지가 적용됐고요. 그 다음에 투명한 바틀 부분인데,
자, 바틀 부분 이 오페시티 값을 저는 조금만 더 오페시티를 조금만 더 낮춰서 더 불투명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불투명해졌습니다. 오페시티 값을 80으로 넣었기 때문에 불투명해졌고요. 리플렉션 조금만 더 살려보겠습니다. 리플렉션을 8로 다시 높여보겠습니다. 아니면 10 정도로 더 높여보겠습니다. 자, 약간 투명한 재질이라서 더 높여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글씨 부분입니다. 더블 클릭해 보면 자, 글씨 부분 리플렉션이 살짝 들어가 있고요. 자, 나머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렌더링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입니다. 자, 이게 지금 투명 값이 그래도 좀 더 많이 살아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불투명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입니다. 더블 클릭하고 이 부분을 저는 90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자, 반사값은 아까 세팅한 값이 10이었고요. 상황 보고 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렌더를 걸어보면 좀 더 불투명하게 보이고요. 반사값은 잘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뚜껑을 조금만 더 제가 채도를 한번 높여 보겠습니다. 청색이 좀 더 가미되게 해 보겠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입니다. 더블 클릭해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자, 이번에는 모노로 한번 선택해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모노로 해서 클릭해서 한번 해 보고요. 자, 이것을 더 올려보면 굉장히 밝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꿀 수 있는 것은 RGB로 해서 B만 켜진 상태에서 이 점을 더 올려보면 청색이 더 이렇게 높아집니다. 더 이렇게 청색이 더 가미돼서 색상이 달라졌죠. 자, 그러면 렌더를 걸어보면 뚜껑이 조금 더 채도가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 용기를 선택하고 이것도 약간 회전해 보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회전을 해 봤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렌더를 한번 걸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조명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Alt W 조명에 가면 스탠다드에 가게 되면 타겟 다이렉트가 있습니다. 이 조명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비추게 해봤고요. 자, 그럼 이 영역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디파이 가서 핫스포트 값을 좀 더 키워서 다 들어오게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 값도 좀 더 넓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비치게 해봤습니다. 세팅이 됐고요. 자, 이것은 자, 인텐시티에 가보면 자, 너무 세죠. 이것은 한 0.6 정도로 해서 렌더링을 우선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렌더를 걸어보면 굉장히 밝아졌는데요. 문제는 이 상단에 이 적색 분위기의 색상이 밑으로 좀 내려오게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색상은 살짝 적색으로 선택을 해보고 싶고요. 자, 적색이 비치게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렌더 걸어보면 적색이 반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바닥에는 조명을 안 비춰도 좋겠어요. 그래서 자, 이거 보면 익스크루드, 이거 보면 그림자 섀도우로 만든 플랜, 이것은 익스크루드 제외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렌더를 걸어보면
이 그림자 쪽에는 영향을 못 미칩니다. 바닥에는 영향을 못 미쳐서 바닥은 어둡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좀 더 밝아도 될 것 같아서, 자, 이 조명이 0.6이었는데 0.8로 높여 보겠습니다.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훨씬 더 밝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가 적당할지 아니면 좀 더 밝은 게 나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좀 더 밝아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0.9로 입력을 했고요.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카메라 방향에서 빛이 조금만 더 밝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또 다른 색상으로 또 반사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조명인데 이것을 좀 더 밝게 해서, 자, 0.4로 해서 여기도 살짝 색상을 한번 줘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살짝 노란 기운이 들어가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이 좀 비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살짝 노란색이 좀 비쳤습니다. 마치 주변에 있는 이 녹색들이 반영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0.3으로 낮춰놓고, 이것도 너무 노랑이라서 살짝 그린 쪽으로 넘어가고 조금만 더 밝게 적용을 해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녹색이 좀 비친 그런 느낌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녹색도 좀 강한 것 같아서 다시 좀 더 낮춰 보겠습니다. 다시 렌더 걸어보면 녹색 기운이 좀 약하게 이렇게 비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가습기 부분만 조금 더 강하게 빛을 받게 하고 싶으면 가습기에만 조명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옴니 조명을 하나 만들든가 아니면은 타겟 스포트를 하나 더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약간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비치게 했고요. 요것은 빛의 세기를 0.4 정도로 하고, 네, 이것은 약간 노란색 기운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자, 그대로 렌더를 걸어보면 전체가 다 노란색이 다 반영이 됐는데요. 이것은 이 가습기에만 좀 비치게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자, 이 조명이 선택된 상태에서 자, 익스트루드에 들어가서 인클루드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인클루드 포함한다. 그러면 가습기가 이너하고 이너 001, 캡하고 캡 001, 그 다음에 바틀하고 바틀 001인데 이름이 좀 같습니다. 이렇게 작업하기 어려워졌죠? 자, 이럴 때는 이름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 뷰를 최대화해서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름이 캡인데 캡, 그 다음에 요거는 바틀 이름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캡 001인데요. 이것도 바꿔보겠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K-캡 이라고 001이라고 했고요. 엔터. 자, 요것도 K-캡 002로 했고요. 요거는 K-바틀 001로 했고요. 요거는 K-바틀 002로 했습니다. 자, 얘는 001, 얘는 002 바뀌었고요. 이노도 K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K-이노 001 엔터. 자, 요 부분은 K-이노 002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르게 했고요. 자, 이것은 실린더 001대인데 자, 이것도 컵이라고 하겠습니다. CUP. 그 다음에 이것은 CUP01, 이것은 CUP02 이렇게 해서 다 이름이 바뀌었고요. 자, 그러면 Alt W, 이 조명은 바로 이 조명은 가습기에만 주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include 체크하고
가습기는 K가 다 붙었습니다. 이 K가 붙어 있는 바로 이 오브젝트들만 등록을 시켜주고 인클루드가 됩니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 렌더를 걸어보면 네, 이 가습기만 밝아졌죠. 더 밝아졌고 약간 노란빛을 더 받게 됐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이제 라이팅 세팅과 그 다음에 렌더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지금 됐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얀색 이 컵에 반사를 더 줄 건지 적게 줄 건지는 또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준비는 마무리가 됐고, 이 이미지를 한 장 저는 렌더링을 걸어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한 장 렌더링을 걸겠습니다. 14-02라고 해서 하나 저장을 JPG로 하나 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 파티클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파티클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배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배경은 별도로 나중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합성을 할 거라서 배경은 이제 가리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렌더링. 자, 여기 가면 인바이러먼트에 가면 배경이 들어가 있는데요. 유즈 맵을 꺼주면 이제 배경은 렌더링이 안 됩니다. 자, 이것을 렌더 걸어보면 네, 배경은 렌더링이 안 되고 이렇게 오브젝트들만 렌더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티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은 슈퍼 스프레이로 만들어서 적용을 할까 하는데요. 파티클은 어디에 있느냐?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자, 스탠다드가 아니고 여기 들어가면 파티클이 있죠. 자, 파티클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슈퍼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 지금 파티클이 나와야 될 부분에 하나 심어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센터를 서로 맞춰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화면을 Alt W 키워서 Y를 잡고 이렇게 올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파티클이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타임 슬라이드 움직여보면 파티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오는데요. Alt W. 자, 카메라 뷰에서도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카메라 뷰에서는 이게 이미지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렌더링이 안 되니까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파티클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모디파이에 가보면 파티클을 설정할 수 있는 창들이 있습니다. 자, 다 켜서 보면서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모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티클 수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속도는 얼마만큼 할 것이냐. 속도가 지금 스피드가 속도인데요. 스피드가 너무 빠르면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드도 적절하게 좀 낮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스피드가 10입니다. 아유, 굉장히 빠릅니다. 네, 1 정도로 한번 낮춰 보겠는데요. 1도 굉장히 빠른 파티클인데요. 플레이 해보면 타임 슬라이드에서 플레이를 해보면 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스피드를 0.8로 해보겠습니다. 좀 더 줄여볼까요? 자, 이것을 Alt W 하고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하면서 플레이 해놓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스피드를 자 0.6으로 다시 줄여봤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타트가 있고 스탑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 타임 슬라이드가 100프레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늘려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시계 모양이 있는데 이걸 클릭해 보면 타임 컨피그레이션인데 지금 현재 100프레임까지만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300프레임까지 해보겠습니다. 300프레임까지 NTSC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300프레임까지 늘어났습니다. 플레이 보면 자, 300프레임까지 늘어나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파티클 타이밍이 0프레임부터 시작해서 30프레임까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프레임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저는 250프레임까지 한번 늘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100밖에 없습니다. 디스플레이는 300까지 해보겠습니다. 300프레임까지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300프레임까지 디스플레이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를 좀 키워주겠습니다. 30프레임밖에 못 사는데 이것을 자 60프레임, 그 다음에 변화값은 20프레임 이렇게 해봤고요. 자 그러면 스타트도 270으로 늘려보겠고요. 스탑을 270으로 늘려보겠고, 스타트는 0프레임부터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0프레임부터, 그럼 처음부터 파티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라이프가 더 길어지면 60인데 더 길어지면 더 길게 나갑니다. 자, 라이프를 저는 80으로 높여보겠습니다. 더 길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값은 30으로 해봤고요. 자, 이만큼 나옵니다. 이만큼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서 라이프를 다시 100으로 늘려주면 더 길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화값이 30이니까 어떤 파티클은 100프레임 동안, 어떤 파티클은 100 플러스 30, 130프레임 동안, 어떤 파티클들은 100 마이너스 30, 70프레임 동안 이렇게 파티클이 생성되었다가 소멸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봤고요. 스피드도 이제 변화를 주겠습니다. 0.3, 베리에이션 0.3, 스피드는 0.6. 그러면 어떤 파티클들은 0.6, 어떤 파티클들은 0.9, 어떤 파티클들은 0.3만큼 속도를 내게 됩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럼 0.2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0.6 플러스 마이너스 0.2가 되겠죠.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유즈 레이트가 얼마냐, 이에 따라서 파티클 수가 정해지는데요. 이것을 우선 30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많아졌습니다. 나중에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티클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싶으냐, 메쉬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자, 메쉬로 선택했더니 메쉬 모양으로 나오는데 지금 트라이앵글 모양으로 나옵니다. 자, 이것을 페이싱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걸 멈춰보면요, 플레이를 멈춰보면 페이싱은 이렇게 사각형 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어디냐 하면 글로우 4가 있고 페이드 4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숫자를 높여주면, 글로우 4 높여주면 시작 부분이 좁아지고요. 그 다음에 페이드 4를 높여주면 끝나는 부분도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래서 둘 다 저는 50을 입력을 해서 시작과 끝이 좁아지게 저는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도 지금 1인데요. 이것은 사이즈 더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사이즈가 1이라고 가정을 하고 변화값을 0.3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파티클 크기가 이제 변화가 생긴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바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 여기에서 우선 바람을 한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람, 스페이스 워, 포스, 윈드, 바람이죠. 자, 바람을 탑에서 한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게 바람입니다. 자, 요게 바람인데 이 바람을 파티클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바람을 파티클에 적용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 Bind to Space Warp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로 바람을 클릭해서 여기 슈퍼 스프레이에 적용을 하면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람이 워낙 세가지고 멀리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 바람을 선택하고 모디파이 가서 바람의 속성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터버런스가 저는 0.5, 그 다음에 프리퀀시 반복되는 주기를 2, 그 다음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갈 것이냐, 스케일 0.01로 해보겠습니다. 좀 더 많이 디테일하게 보이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바람의 세기가 1.0입니다. 굉장히 셉니다. 0.2로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것을 그러면 더 약하게 보면 0.1, 더 이렇게 약하게 나타납니다.
굉장히 지금 멀리 간 거죠. 자, 이것을 스페리컬로 만들게 되면 또 다른 모양이 되고요. 자, 이때는 바람의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플레이 해보면 자, 이렇게 날아가게 되죠. 그러면 바람 한 개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쉬프트 누르고 왼쪽으로 움직여서 하나 더 만들었고요. 자, 이 바람도 슈퍼 스프레이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바람도 바인드 투 스페이스 오브로 클릭해서 파티클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모양이 됐는데, 자, 이 바람의 위치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모양은. 그러면 이 바람은 모디파이에 가서 윈도우 0.03으로 했고요. 아주 약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터브런스는 1, 프리퀀시는 3으로 해봤고요. 스케일 값은 0.003으로 해봤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바람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네, 이렇게 막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한 개를 더 만들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탑 뷰에 드래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드래그는 끌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 드래그도 이 파티클에 바인드 시켜 보겠습니다. 아직 변화가 없지만 드래그를 선택하고 여기 보면 드래그 값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자, 여러가지 설정 값이 있지만 제일 밑에 있는 아이콘 사이즈는 이 크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XYZ가 있는데, 자, 이 Z 값을 한번 자, 플레이를 해보고 이 Z 값을 30 입력을 해보면 자, 이렇게 변화가 있죠. 0부터 점점 숫자가 높아질수록 드래그 끌어당깁니다. 네, 이런 힘을 발휘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100프레임까지로 되어 있어서 100프레임이 지나면 풀려버립니다. 그럼 이걸 끝까지 주고 싶으면, 아니면은 어느 정도 주고 싶으면 이 값을 변화를 주면 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200까지 주겠습니다. 0부터 200까지 저는 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카메라 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카메라 뷰에서 보면, 플레이 시켜보면, 네, 너무 심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 파티클에는 바람 2개, 그 다음에 드래그가 바인딩 되어 있고요. 자, 슈퍼 스프레이 들어오면, 자, 여기서도 이제 그 축 방향으로 좀 약간 번지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번지게, 직선으로만 나가지 않고 좀 번지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직선으로만 나가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번진다 그럴까요? 퍼진다 그럴까요? 네,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됐고, 그 다음에 한 개씩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파티클 제너레이션에 들어가 보면 유즈 레이트가 32 적용되어 있고요. 스피드가 0.6입니다. 스피드를 더 낮춰 보겠습니다. 0.2로 낮춰 보겠고요. 변화값은 0.1로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멀리 날아갔던 파티클이 이제 멀리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 스피드를 더 낮춰 보겠습니다. 0.1, 그 다음에 변화값은 0.03 이렇게 맞춰 봤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도 좀 낮춰 보겠습니다. 60으로 낮춰 봤고요. 변화값은 20으로 낮춰 봤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데, 여기서 자, 드래그 값들을 좀 변화를 줘서 더 밑으로 끌어당기게 해보겠습니다. 100을 줘버렸습니다. 완전히 많이 끌어당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바람의 위치를 잘 움직여서 이게 너무 멀리 날아가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거칠다 판단되면 또 여기 있는 터브런스, 윈드의 터브런스와 프리퀀시 바꿔주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모양이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세부 설정을 좀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럼 바람을 더 약하게 해볼 수도 있겠죠. 0.01. 그 다음에 이것도 0.2로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퀀시는 5로 해봤고요. 더 반복되게 해봤습니다. 주기가 더 반복되는 주기를 더 이렇게 많이 생기게 해봤고요. 드래그 너무 많이 끌어당긴 것 같아서 드래그를 좀 낮춰보겠습니다. 80 정도로 쳐봤고요. 자, 이 바람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드래그 값을 저는 더 낮춰보겠습니다. 30 정도로 더 낮춰봤습니다. 그럼 파티클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면 바람의 위치를 좀 더 바꿔보겠습니다. 이 바람은 플래너 방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좀 위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0.1 정도로 하면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바람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죠.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드디어 파티클 크기를 이제 제대로 잡아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페이싱을 줬고, 그 다음에 파티클 크기가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작업한 것은. 그러면 파티클 크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1인데요. 이것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2 정도로 키워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1 정도로, 자, 파티클이 아까보다 커졌습니다. 이렇게 파티클이 커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파티클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파티클 시작되는 부분이 좀 더 좁아지게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글로포를 정확하게는 300으로 입력을 하고요. 페이드 4도 10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페이드 4를 30으로 했습니다. 자,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30. 그 다음 글로포는 50 정도로 맞춰봤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가 200에서 끝났는데 드래그를 300까지 그냥 두겠습니다. 계속 올라가지 못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드래그는 300까지 계속 반영되게 했고요. 0프레임일 때는 드래그가 힘을 못 미치고 있는데 이때도 시작도 마이너스 30부터 되게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처음부터 드래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슈퍼 스프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프 액식스하고 스프레드 값이 높아지면은 파티클이 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프 플랜하고 스프레드 값도 높아지면 또 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사이즈는 바로 이 슈퍼 스프레이 요 사이즈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메쉬로 할 것이냐 도트로 할 것이냐 틱이냐 선택할 수 있고요. 저는 여기다가 매핑을 할 거라서 메쉬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페이싱 방식으로 저는 매핑을 하려고 페이싱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유저 레이트는 30으로 입력했고 숫자가 많아지면 파티클 수가 많아집니다. 그것도 매핑을 한 다음에 결정할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미트 스타트 파티클은 마이너스 30프레임부터 파티클이 생성되었다가
270프레임에서 파티클이 사라져라 라고 했고, 디스플레이는 300프레임 다 이렇게 보이게 했고요. 파티클 한 개 한 개의 라이프는 60이고 변화값이 20이기 때문에 어떤 파티클들은 60프레임, 어떤 파티클들은 80프레임, 어떤 파티클들은 40프레임을 생성해서 그 다음에 소멸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는 2를 입력했기 때문에 2의 사이즈가 됐고, 변화값에 1을 줬기 때문에 어떤 파티클들은 2, 어떤 파티클들은 1, 어떤 파티클들은 3의 크기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글로우4와 페이드4 값을 적용한 만큼 시작 부분과 끝나는 부분이 가늘어지게 됩니다. 시작 부분도 좁아지고 가늘어지고 끝 부분도 좁아지는 그런 현상을 글로우4와 페이드4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